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성명은 교수입니다. 엔트로피 관련돼서 조금 까다로운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 즉 클라우시우스 부등식과 기타 엔트로피에 대해서 7급에서 나올 만한 문제로 쌤이 한번 문제를 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학원기사나 공무원 탄약직, 그 다음에 학원직 구급생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금 까다로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찍으면 지쳐서요. 듣는 분들이 자,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한 엔트로피 관계식에 대한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걸 담았습니다. 단 S와 Q는, 즉 엔트로피와 Q는 개의, 즉 시스템의 열을 나타낸다. 그래서 S와 Q는 개의 엔트로피와 열을 나타낸다. 그래서 엔트로피에 관련된 거를 낸 문제죠. 그리고 또한 인테그랄, 즉 적분에다가 이 동글배기 표시하면 뜻이 뭐죠? 임의 사이클 전체에 대한 적분. 그래서 패적분, 이렇게 클로즈드 적분, 인테그랄이라고 명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 사이클 전체에 대한 적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올렸지만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을 꼭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에 냅니다. 그리고 또 답도 간단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엔트로피 전반에 대해서 선생님이 사지선다로 냈습니다. 자, 봅시다. PV 선도가 있고 1에서 2로 가는데 A는 선생님이 점선으로 나타냈고요. B는 2에서 1로 가는 실선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A는 가역일 수도 있고요. 비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무조건 가역이래요. 그래서 과정 A와 B로 이루어진 사이클이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1로 가는데 A는 리버서블일 수도 있고 이리버서블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다 적용되는 거고요. B는 무조건 가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 그림 잘 생각하세요. A는 가역 또는 비가역, B는 무조건 가역. 그래서 리버서블 or 이리버서블, B는 무조건 리버서블. 오케이? 그래서 리버서블은 REV, 그 다음에 A는 REV 또는 IRR, 그래서 이리버서블. 그래서 우리 학원과에서는 리버서블과 이리버서블 할 때 이 약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선생님이 화공연력학 포커스로 두고 했습니다. 화공연력학 아닌 다른 연력학에서는 좀 다르게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관성 있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지선다 퀵으로 읽어볼게요. 1번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 즉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은 요렇다. 요거 맞나요? 인테그랄 패적분, 즉 t분의 dq는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고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의 수학적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표현법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것도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도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게 엔트로피가 왜 음이야? 하고 생각할 텐데, 요게 그래서 시험에 늘 기계기사 쪽에서는 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ds, 즉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dq, 요거 또한 엔트로피 증가를 나타낸다. 이거는 기계기사 쪽, 기계공학 쪽에서 잘 나타내고요. 왜냐하면 클라우시우스의 그 논문에는 요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우리 화공 연력학에서는 이퀄만 나왔죠. 책 잘 찾아보시면 부등호 없이. 그래서 이퀄일 때는 뭐예요? 가역이니까 Q 밑에다가 IRR, 즉 이리버서블을 표현해 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화공과 스미스 책에는 T는 등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버스블 이렇게만 나타냈어요. 가역일 때는 0인 거죠. 근데 이게 뭐죠? 여기서도 패적분 있죠? 이렇게 이런 표시로 스미스 책에는 이렇게만 나타내는데, 지금 이거는 등호일 때는 가역이고 부등호가 있으면 비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EV를 붙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설명할 텐데, 하여튼 요거 또한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다. 그래서 S는 선생님이 개로 보라 그랬죠. Q도. 그래서 S2 빼기 S1, 즉 이때 DS는 1에서 2로만 가는 것을 상정한 겁니다. 1에서 2로만. 그래서 DS는 T분의 DQ. 이게 이제 화공 연력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것도 엔트로피 증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S2 빼기 S1, 저기 DS 1에서 2로 간 거, 이거는 T분의 DQ. 즉 1에서 2로 간 게 만약에 리버스블이면 이퀄 관계고, 이 리버스블이면 이제 등호가 이쪽이 더 큰 거로 쓸 수 있죠. 그 다음 요 T분의 DQ를 다 넘기면 요런 식이 되겠죠. 그때 요거 요 좌변 부등호의 왼쪽 요게 엔트로피 생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엔트로피 생성. 우리가 개방계, 즉 열린계에서 엔트로피 수지식 해가지고 2023년 화공직 7급 국가직과 서울시에 계속 나왔죠. 연달아. 그죠? 그거는 이제 개방계의 엔트로피 수지식에서 우리가 도출해냈는데, 여기에서는 요 T분의 DQ를 넘긴 요만큼, 즉 요쪽 부분이 엔트로피 생성을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 2번까지는 맞고요. 세 번째, A 경로를 통해 가역으로 가든 비가역으로 가든, 즉 A에서 E로 갈 때 가역으로 가든 비가역으로 가든, 만약에 이 A 경로를 따라서 간 게 가역일 때와 비가역일 때 이 값은 같대요. 맞나요? 1에서 2로 갔대요. 맞나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 냅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죠. 즉 과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같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지금 답을 먼저 다 얘기하고 증명하는 지금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고립계 우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립계에서와 달리 일반적인 계, 그러니까 계 자체만 봤을 때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게 틀렸죠. 계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합니까? 마이너스일 때도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델타 S 토탈, 다른 말로 델타 S 유니버, 즉 유니버가 우주죠. 그죠? 또는 어떻게 써요? 델타 S 토탈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죠? 이게 뭐예요? 델타 S 시스, 즉 계의 엔트로피 변화, 그 다음에 델타 S 서라운딩스,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델타 S 토탈, 델타 S 유니버, 델타 S 토탈, 세 개나 됐네요. 델타 S 토탈, 델타 S 유니버. 여기서 토탈을 그냥 우주라고 할게요. 이거는 우주는 임의로 상정한 것이라 전체 우리 진짜 그 우주 세계의 그 자체를 고립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S 우주 또는 델타 S 고립계,
이거는 개와 외계의 엔트로피 변화를 다 합한 거랑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의 전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낼 때 뭐예요? 뭐 이만한 물에다가 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엔트로피 변화, 물의 엔트로피 변화, 그 다음에 구슬의 엔트로피 변화, 그 다음에 토탈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내죠. 그러면 따뜻한 물에 차가운 쇠를 넣었으면 뭐예요? 물이 온도를 뺏기죠.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고, 이 쇠구슬은 차가운 건데 열을 뜨거운 물에 넣었으니까 쇠구슬이 뜨거워졌겠죠. 즉 열을 흡수했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죠. 그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개로만 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전체 항상 엔트로피 토탈은 0보다 크다는 거. 같을 수도 있지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 말이 틀린 거죠. 고립계는 무조건 같거나 크고, 개는 서라운딩즈, 주위 또는 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개와 외계 또는 개와 외계를 다른 말로 서라운딩즈라고 하죠. 그거 다 합쳐서 전체 토탈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은 무조건 뭐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고, 항상 가역이면 이퀄이고 가역이 아니고 비가역이면 0보다 크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는, 저 화학공학 쪽에서 나타낼 때는 0보다 같거나 큰 거고요. 이렇게 기계공학에서 쓰는 뭐라고 발음할까요? 선생님이 아까도 했는데 폐곡선, 폐사이클 뭐예요? 패적분, 그래. 패적분으로 한 거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증명할 텐데,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장 까다롭게 낸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 정복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퀵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 즉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시험에 식으로 나올 만한데, 자, 잘 보세요. 고온 열 저장고를 TH라고 두고 저온 열 저장고를 TC라고 선생님이 둘게요. 그리고 여기에 엔진이 두 개, 저 시스템이 두 개 있는데, 하나 없고, 비가역일 때, 그 다음에 요거 없고, 가역일 때, 서로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만 각각 따져 보려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역 열기관이면 요거죠. 선생님 여기 가역 열기관으로 적어놨는데, QH로 들어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비가역 열기관이든 가역 열기관이든 QH는 똑같은데, 가역일 때와 비가역일 때의 차이점은 일이 틀리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W 리버스블이라고 나타냈고, 비가역일 때는 W IRR 해서 W 리버스블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열량도 틀리겠죠. 그래서 Q cold 한 다음에 리버스블이고, Q cold 한 다음에 E 리버스블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씩 있다고. 그래서 이 사이클, 이 엔진, 이 기관에서 모든 사이클이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뭐예요? 처음에 가스 들어와서 우리 카르노 기관 알죠? 그죠? 단열 압축, 그죠? 단열 압축, 그 다음에 등온 팽창, 그 다음에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등온 압축. 그죠? 요거 다 알죠?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등온이죠. 참, 등온 압축, 단열 압축, 등온 팽창, 단열 팽창.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등온선이잖아요. 등온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스가 들어와서 등원 압축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또 단열인데 또 부피가 줄어들고, 등원인데 팽창, 그 다음에 단열일 때 팽창. 요 네 가지 공정이 요 기관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아우 한 번밖에 사이클이 없네, 아니 한 번밖에 작업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관 자체에서 사이클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가역 열기관 볼까요? QH로 들어와서 리버서블 2를 하고 리버서블로 당연히 QC를 뱉어내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 가역 열기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요 자체에서 다 사이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동글뱅이 하면 뭐예요? 표적분이죠. 이 안에서 얘를 다 뭐예요?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림도 좀 논문처럼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쌤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t분의 dq의 값들을 이렇게 패적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th분의 qh가, 그죠? th분의 qh가 들어오는 거고, 요게 뭐예요? 엔트로피, 즉 ds는 t분의 dq인데 그냥 s는 t분의 q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내뱉으니까 음을 붙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t cold reversible 분의 q cold reversible, right?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여기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갈로 쳐놨는데 가역일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QH분의 QC. 카로노 기간은 늘 가역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가 스미스 책에서는 리버서블을 표현 안 했지만 선생님은 이 비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버서블을 넣었어요. 그래서 QH분의 QC 리버서블은 우리가 카로노에서 증명했듯이 t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TH분의 TC가 되고요. 그죠? 이 부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TC 하고 여기 QH를 서로 맞바꾸면 TH분의 QH 이퀄 T cold reversible 분의 Q cold reversible.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뭐가 돼요? TH분의 QH가 T cold reversible 분의 Q cold reversible 하고 같으니까 요 값이 당연히 0이 되죠. 아하, 그래서 가역이면은 요거 패적분한 거 전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의 사이클 전체에 대한 적분이라고 얘기했죠. 임의 사이클 전체에 대한 적분. 그래서 이 값이 결론적으로 0이 되는 거예요. 가역일 때. 그래서 Q 밑에다가 Q 옆에 하첨자로 리버스블. 요게 이제 우리 스미스 책에 이퀄만 나와 있어요. 이퀄만. 비가역일 때는 요게 부등호가 붙어야 되는데 스미스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분명히 출제위원은 기계연력학 책을 보고 클라우시우스의 부등식으로 맞는 것은 해서 시험에 낼 겁니다. 자, 요거 이해했고요. 이제 비가역 열기관. 비가역 열기관은 QH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이 비가역 열기관이 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리버스블만큼 못하고 이 리버스블, 기계의 마찰 손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워커는 워커인데 이 리버스블이 있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나오는 Q 값도 리버스블하고는 틀리겠죠. 그래서 Q 콜드의 이 리버스블로 쌤이 명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비가역의 열기관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동글뱅이가 뭐라 그랬어요? 임의 사이클 전체에 대한 적분인 거죠. 그래서 요 임의에 대한 적분을 설명하려면 그 스미스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PV 선도에서 뭐 등원선, 뭐 TC, TH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논문에서 다뤘던 거고, 우리는 그냥 쉽게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를 이해하는 수준까지만 해봅시다. 그래서 이 비가역 열기관에 대해서는 뭐예요? 들어오는 거고 이게 나가는 거니까 요 앞부분 TH분의 QH는 가역 열기관에서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T 콜드 분의 뭐예요? QC, 즉 QC 이 리버스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를 그냥 사이클로 이해하시면 잘 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썼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카르노키가 그래서 하첨자 C를 쓰는데 요거의 열 효율은 하첨자 R 리얼이죠. 얘보다는 항상 높은 거 우리가 알죠. 그죠? 요거는 압니다. 그러면 카르노스의 효율은 어떻게 썼어요? 1-QH 분의 QC 리버스블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카르노 효율. 그 다음에 리얼, 실제일 때, 즉 비가역일 때는 뭐예요? 1-QH분의 QH는 동일하고 QC에 E 리버스블을 써야 되죠. 그래서 요게 카르노스의 효율이고 요게 실제, 즉 비가역일 때의 효율입니다. 당연히 이거보다는 크겠죠. 카르노시. 그래서 등호가 좌변이 큰 걸로 돼 있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식에서 뭐예요? 1 없어지고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고 또 QH 날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Q cold 이 리버서블이 Q cold 리버서블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줬어야 돼요. 요거를 찾아줬으면 다시 한번 요 인테그랄 서클 인테그랄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아니 뭐라고 부르는 게 패적분으로 부를게요. 패적분 T분의 DQ는 TH분의 QH 빼기 TC분의 QC 이리버스블인데 자 여기에서 잘 봅시다. 여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가역일 때의 Q가 가역일 때의 Q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맞아요? 비가역일 때의 QC가 리버서블일 때, 가역일 때의 QC보다 커요. 자, 그러면 TH분의 QH, 그 다음에 빼기, 여기 빼기. 지금 요식에서, 요식을 이제 이렇게 퐁당 담으면 돼요. 그래서 TH분의 QH 빼기 TC분의 QC 이 리버스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TH분의 QH 빼기 이 리버스블 대신에 리버스블을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면 이건 임의로 요거에서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요걸 써준 것 뿐이에요. 얘를 써주면 얘가 얘보다 커요, 작아요? 자, 잘 보세요. TH분의 QH 빼기 TC분의 QC 리버서블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게 0이라고 했으니까 가역일 땐 요게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0이라는 걸 나타내 준 것 뿐이에요. 즉 요게 가역인 거고요. 지금 우리는 비가역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역 적어줬고 가역일 때일 거 요게 0이죠. 0이니까 그래서 요게 0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0보다 작은 거죠. 그죠? 요 값이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요게 비가역이라고 적어준 것 뿐이고 가역일 때는 요렇게 그냥 써봤어요. 근데 요 가역일 때는 0이래요. 그러면 요 부분의 등호 처리를 일단 모른다고 합시다. 이게 가역이에요. 이게 비가역이에요. 그죠? 근데 QC 리버스블이 QC2 리버스블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거일 때 0인데 QC 리버스블보다 QC2 리버스블이 더 큰 거니까 어떤 값에서 더 큰 값, 즉 QC2 리버스블이 QC 리버스블보다 더 크죠? 그래서 큰 거를 빼줬으니까 이거는 0이었는데 얘보다 더 큰 거를 빼줬으니까 요 자체는 음이 돼야 되겠죠. Right?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역일 때 결국은 이게 0이 됐으니까 이 자체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0인 값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적어 놨어요. 적어 놓고 이 리버서빌 값과 비교를 싹 해보니까 요거는 0이야. 근데 요거와 요거 딴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요거와 요게 틀려. 근데 이 리버서블일 때보다 더 큰 거니까 뭐예요? 이 자체는 음이 되겠죠. 이게 0이니까 이게 얘보다 더 크니까 음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0일 때도 있고 이 값이 음일 때도 있고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거면은 요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자발적인 거 자발적. 그죠? 그러니까 이퀄이 원래는 막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근데 이 패적분을 쓰면 그렇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에서 2로 왔다가 2에서 1로 갈 때 그거를 패적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자발적인 거고 이럴 때는 가역이라고 하는 거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즉 가만히 있는 거다 생각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부동호가 여기에 있는 부동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비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시우스 이 부등식은 뭐예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패적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인테그랄 동글뱅이 t분의 dq인데 요렇게가 정답이다 이거죠. 요렇게 해서 기계기사에서는 사지선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화공기사나 공무원 탄약식생도 요거만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퀄일 때랑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셈이 가역일 때랑 비가역일 때를 그래서 가역일 때랑 비가역 다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책들마다 다 틀리지만 이제 스미스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가역, 비가역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했으면 뭐 증명하면 좋지만 선생님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글자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꼭 그 엔트로피처럼 생겼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나타내면 큰일 납니다. 패적분일 때는 같거나 0보다 작아요. 요거를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는 설명이 끝났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화면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그래서 뭐 TV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크게 해서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A 스텝 했고요. B 스텝. 자,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예요. 뭐가?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 그 다음에 우리가 스미스 책에서 보는 DS는 T분의 DQ REV, 리버스브 또는 그냥 밖에다가 이렇게 뺄 수도 있죠. 근데 스미스 책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조심할 건 여기서 지금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식이고요. 우리가 스미스 책대로 하면 요거는 가역일 때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엔트로피의 정의를.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뭐예요?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거. 요거 잘 보시면 가역 단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DS가 T분의 DQREV. 항상 뭐예요? 가역일 때 엔트로피가 제로인데 그거를 설명 좀 하려고 선생님 써놨는데 잘 보세요. Q인데 여기 리버스블 즉 가역이라는 말이 붙고 그죠? 가역이라는 말이 붙고 그 다음에 DQREV가 0 즉 온도 변화가 없어요. DQ 온도의 변화량이 없다는 것은 단열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맨날 가역 단열일 때 DS는 0인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DS는 T분의 DQ인데 여기가 REV, 리버스블일 때만 이퀄인 거고 이리버스블이면 DS는 T분의 DQ보다 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만 알고 요거는 가역일 때고 이렇게 부등호를 쓰고 싶으면 T분의 DQ인 거예요. 오케이? 가역 단열일 때만 뭐다? 이렇게 등호가 성립된다 이거죠. 뭐 T는 보통 등호인 상태입니다. 참조하시고 그래서 가역이고 DQ가 0일 때만 이렇게 DS랑 같은 거예요. 만약에 단열은 단열인데 이 자체의 시스템이 요게 리버스블이면 뭐 여기 Q 옆에다가 쓸 수도 있지만 비가역이면 무조건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데 비가역 단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역 단열이 있으면 비가역이면 무조건 우리가 엔트로피 수지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지만 비가역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하여튼 델타 S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가역 단열이 있으면 델타 S는 무조건 0이에요. 가역 단열 팽창이든 수축이든. 그래서 가역 단열 수축을 보고 아우 실린더의 부피가 적어졌네? 엔트로피 감소네? 이렇게 하면 이제 출제위원이 꼬셔서 그렇게 내면 여러분들은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가역 단열이면 팽창 수축에 상관없이 엔트로피는 변화는 0인 겁니다. 오케이? 왜냐고요? 얘기했죠? 왜 DS가 0이다? 가역이니까 항상 가역일 때만 엔트로피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가역, 리버스블과 또 단열 조건, 즉 가역이라고 REV를 붙이고 DQ가 빵이죠. 그럴 때만 T는 어떤 값을 갖고 있으니까 DS가 0이다. 그래서 단열이라고 해서 엔트로피가 변화가 제로다 하면 틀린 거죠. 왜냐? 가역이 붙어야 돼요. 가역. 오케이? 항상 엔트로피라는 거는 방향성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더라도 뭐예요? 어떤 소실이 없이 돌아가는 게 가역이잖아요. 우리가 가역을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 온다고 그게 가역이 아니라 즉
A에서 B로 반응했다가 B에서 A로 가는 게 가역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도, 단 하나의 변화도 없어야지만 가역인 거예요. 그래서 가역이면서도 단열일 때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거고, 그게 팽창이든 수축이든 상관없다. 일단은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패적분의 T의 DQ인데,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1에서 2로 가는데 A 과정을 거치면 그 1에서 2로 갈 때 A 과정이라 그랬죠. 다시 2에서 1로 돌아오는 거, 그게 B 과정이었죠. 자, 선생님이 다시 그림 그렸는데, 문제에 주어졌던 그림. 자, 1에서 2로 가는데 A 경로를 지나는데 이게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리버스블일 수도 있고 이 리버스블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2에서 1로 가는, 즉 2에서 B 경로를 해서 가는 요거는 T분의 DQ, 그죠? 서로 경로만 틀린데, 이게 바로 뭐예요? 1에서 2로 갔다가, 즉 A 경로로 갔다가 B 경로로 가는데, A 경로는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고, B는 무조건 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패적분으로 한 게 요건데, 여기에서 명심하실 것은 요 과정은 가역이라고 얘기했고, 요 1에서 2로 가는 거는 가역이면은 0이지만 만약에 이게 비가역이면 작겠죠.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뭐예요? 가역이니까 0이에요. 0. 무조건 가역이니까 리버스블로. 근데 요 과정은 비가역일 수도 있잖아요. 가역일 수도 있으면, 가역이면 0이지만 비가역이니까 0은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배웠어요. 패적분은 무조건 0보다 작다고 아까 증명했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하면 인테그랄 패적분 T분의 DQ는 1A에서 2로 가는데 T분의 DQ고, 플러스 인테그랄 2B에서 1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T분의 DQ인데,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안 헷갈리게 이렇게 REV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당연히 0보다 같거나 작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1로 올 때 쌤이 추가한 거는 Q에다가 그냥 헷갈릴까봐 REV를 붙인 것 뿐입니다.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써서 인테그랄 1A에서 2, 그래서 T분의 DQ 더하기, 자 이제 잘 보세요. 2,B에서 1로 가는, 즉 2에서 1로 가는 경로는 B 경로밖에 없었는데 이거 무조건 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엔트로피 정의에 의해서 T분의 DQ REV를 우리는 DS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S는 T분의 DQ로 나타낼 때는 가역일 때만 나타내는 거예요. 비가역일 때는 어떻게 쓴다? 이리버시블.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우리가 맨날 시험에 내는 게 DS는 T분의 DQ. 그죠? 그래서 등호일 때는 Q가 REV인 거고, 즉 전체적으로 가역인 거고, 만약에 DS가 크다 하면 이제 T분의 DQ 전체가 이리버스블 또는 Q에다가 이리버스블을 붙이는 거죠.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자, 퀵으로 빨리 합시다.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돼서 1A 그대로 얘는 썼고요. 그래서 이 DS는 뭐예요? 2에서 1로 가죠. 이제 B는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S1 빼기 S2B, 아직까지 썼네요, 선생님이. 자, 요거 적분하면 요렇게 바뀔 수 있겠죠. right? 그러면 이거를 넘기면 이제 B 생략할게요.
S2 빼기 S1이 되고 등호 방향 바뀌고 인테그랄 1a부터 2까지 t분의 dq가 되겠죠. 그래서 S2 빼기 S1을 우리가 그 변화량을 ds로 뭐 델타 s라고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쵸, 델타 s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델타 s에 이거는 적분이 들어간 상태니까 델타 s가 맞겠네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만약에 d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적분을 빼면 되죠. 그래서 그냥 ds는 같거나 크다 한 다음에 이제 t분의 dq라고 나타내는 거죠. 이 식에서. 그래서 이 식이 사실은 나온 건데, 이 식을 지금 전개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사실 암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스미스 책에서는 배웠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요거 넘기면 이쪽으로 ds는 t분의 dq가 되고, 요 자체는 개니까 ds 시스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 dq가 늘어나면 그게 개인 건데 마이너스 dq니까 마이너스 dq는 dq 서라운딩즈가 되겠죠. 그죠? 이 q는 시스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dq는 dq 서라운딩즈, 즉 외계, 즉 주위가 받은 열이죠. 그죠? 그래서 ds는 ds 시스가 되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dq 대신에 dq 서라운딩즈를 넣으면 되니까 ds 서라운딩즈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뭐예요? 개와 외계 ds 토탈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도출된 거고, 요거를 적분만 하면 그냥 델타 S 토탈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Right? 쌤이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 if adiabatic process, 만약에 단열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성립돼요? 요 식을 요 밑으로 뺀 것 뿐인데, 그죠? 요 식에서 한번 잘 보세요. 단열이니까 dq는 빵이죠, 빵. 그러면 여기 0이죠. 그리고 s2 빼기 s1은 그냥 그대로 써줬고, dq가 빵이니까 요 부분이 0이 될 거고, 그래서 델타 s는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이 말은 단열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같거나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단열일 때는 dq가 그냥 0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단열을 굳이 안 따지더라도 수학적으로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다.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 영어로는 principle of the increase of entropy, 즉 엔트로피의 increase, 증가의 principle, 원리 또는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서머리 해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C스텝에서 여기서 S2 빼기 S1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 S2 빼기 S1은 1에서 2로 가는데 t분의 dq보다 같거나 크다 설명했었죠. 설명했었으니까 그대로 한번 쌤이 더 써준 것 뿐이고요. 그래서 ds,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거는 2에서 아까 그림에서 1
1로 갔다가 이렇게 여기가 2지점, 즉 1에서 2로 간 거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를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1에서 2로 적분 때리고 T분의 DQ, 아까 그대로 있던 거 쓴 것 뿐이에요. 그대로 위에 있던 거.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는 DS라고 부르고, 요거를 적분 안 때리고 그냥 표현하면, 미분식으로 나타내면 DS고, 요거는 T분의 DQ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적분을 때리면, 적분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뭐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S2 빼기 S1은 그냥 델타 S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제 쌤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요 식에서 요거를 넘기잖아요. 넘기면 요렇게 되죠. 이게 0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그때 요거를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즉 요게 뭐다? 우리가 그 엔트로피 수지식 할 때 S 제너레이션 뭐 돛도 붙이고 했던 거 있죠. 요게 바로 엔트로피 생성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요게 뭐냐 하고 시험에 낸다면 엔트로피 생성이라는 거, 그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색연필로 포커스만 잡아서 할게요. 자, 바로 하겠습니다. S와 Q는 개에 대한 엔트로피와 열인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1에서 2로 가는 A 과정은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다. 요거 왜 이렇게 나타냈다? 증명하려고.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갈 때 B는 무조건 리버스블이래요. 그리고 이 패적분의 의미는 임의 사이클의 전체에 대한 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 요거의 식은 요거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왜 음수야 하고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사실 복잡해요. 논문을 보면은, 그리고 스미스 책에도 살짝 패곡선을 그려놓고 설명했는데 복잡해서 쌤이 쉬운 컨셉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 증명했죠, 쌤이. 그래서 요거만 암기하시면 되고, 이것도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리고 또 시험에 요거는 우리가 스미스 책 방식으로 했죠. 이퀄일 때는 당연히 S와 Q는 시스템입니다. 같으면 가역, 이거보다 크면 비가역.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를 나타낸 거예요. 오케이?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 이 DS는 S2 빼기 S1으로 그냥, 즉 1에서 그냥 2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T분의 DQ보다 크다. 근데 요거를 넘겨버리면 요가 뭐냐고 묻거든. 엔트로피 생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2번 선지의 2번 선지는 그냥 1에서 2로 갈 때, 이게 가역일지 비가역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에서 2로 갈 때를 설명한 것이고, 1번은 그냥 단순히 이 그림과 상관없이 이 전체적인 패적분을 하면 0보다 같거나 큰데 이것도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2번은 1에서 2로 갈 때만, 즉 다시 1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1에서 2로 돌아갈 때를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는 선생님이 증명했었죠. 그거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 그림과도 상관없이 그냥 제너럴한 식이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나온 적이 없지만 클라우시우스 부등식 고르시오 하면 같거나 0보다 작다. 같을 때는 가역이에요. 작으면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 3번 A 경로를 통해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이렇게 1에서 2로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1에서 2로는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다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과정은 다 A 과정인데 리버스블로 왔을 때랑 이 리버스블로 왔을 때 그 엔트로피 변화량 관계 뭐냐 하고 시험에 내면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즉 스테이트 펑션, 즉 포인트 펑션, 점함수죠. 경로와는 무관하죠. 그래서 같다. 그래서 3번은 경로함수 패스 펑션 W와 Q밖에 없죠. MC 연료량도 있기는 하지만 엔트로피는 경로와 무관하기 때문에 리버스블이든 이리버스블이든 같다는 거. 요게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익혀두시고 마지막 고리계수와 달리 고리계는 뭐로 이해하라? 델타 S 토탈, 델타 S 고리계, 델타 S 유니버, 즉 유니버셜, 델타 S 우주고, 즉 개와 서라운딩즈의 합을 나타내는 거고, 이 토탈을 가지고 항상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개 가지고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깁스 에너지가 개만 보는 거니까 유용하기 때문에 엔트로피보다 깁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고리계에 대해서 알으라고 선생님이 그냥 써준 것 뿐이고 고리계는 에디어베틱 단열이면서 클로즈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우주를 고리계로 보는데 단열이면 열 출입 없겠죠. 그리고 밀폐계면 물질 출입이 없죠. 그래서 물질 전달 그 다음에 열 전달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죠. 그거 얘기하고 싶었고요. 일반적인 개, 즉 시스템만 보면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아니죠. 개가 증가하더라도 개가 마이너스더라도 서라운딩즈가 플러스로 엄청 즉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5면 양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이 말이 틀렸다는 거 선생님이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까탈스러운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가역기관일 때랑 비가역기관일 때를 쭉 설명했으니까 이해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 파트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쌤이 B 스텝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라는 것으로도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가역일 땐 거고 어떤 게 요거 쌤이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한 요게 이제 스미스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넘겨서도 이것도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처럼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를 나타낸 거고 또 DS는 DS 시스고 마이너스 T분의 DQ는 DS 서라운딩즈니까 요것도 똑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DS 토탈도 또 똑같은 표현.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게 다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스미스 책, 이거는 기계공학 쪽의 책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낼 거는 이 S2 빼기 S1는 1에서 2가정 T분의 DQ. 즉 이거는 자꾸 혼돈하면 안 되는데 아까 그래프에서 1지점에서 2지점 올 때 이렇게 가는 B 과정 관심 없고요. 지금 1에서 2로 가는 과정이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는데 1에서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갈 때만 지금 선생님이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적분한 상태인데 적분 전의 상태가 뭐예요? DS는 T분의 DQ보다 같거나 크다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면
요식이 되는 거고, 요식은 다시 뭐예요? 그대로 쓰고 S2 빼기 S1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 t분의 dq인데 요게 의미하는 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생성, 즉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에요. 오케이?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에서 2로 갈 때 그냥 ds는 t분의 dq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거 적분 때리면 그냥 요게 되는 거고, 즉 S2 빼기 S1이 그냥 델타 S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넘긴다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엔트로피 생성이다. 즉 우리 엔트로피 밸런스에서 요거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지만 지금 설명한 내용들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엔트로피 관련된 계산 문제 말고 이론적으로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또 한참 걸렸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에 대해서 증명 다시 했고, 그리고 여러가지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 또는 법칙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또 엔트로피 생성, 즉 밸런스 수지식 안 세우고도 그냥 엔트로피 생성에 대한 텀, 즉 항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에 묻거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시우스 인이퀄리티에 대해서 가역 기관과 비가역 기관, 쌤이 아까 길게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해만 하시고 뭐예요? 나중에 파이널로는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엔탈피든 내부 에너지든 그 다음에 엔트로피든 다 상태 함수라 경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짧게 찍어야 여러분들한테 임팩트 있게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쭉 정명 한번 해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하여튼 인강 문의가 많은데 네이버 밴드 1타화공에서는 쌤이 10% 할인을 해 드립니다. 수강한 다음에 다시 수강 취소하고 네이버 밴드 1타화공에서 요청하면 안 돼요. 그건 쌤이 받아줄 수는 없고요. 네이버 카페 1타화공 지금 수험생들이 많이 가입하는데 자료들 많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